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전용 열차에서 김건희 여사가 부모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명 선생님하고 황금이 이게 이제 명태균 씨 막내입니다. 평생 책임지셔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 뭐 그러니까 명 선생님하고 황금이를 평생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돈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돈이나 그렇죠. 자리? 돈을 네가 이제 그 생계를 책임지라는 얘기는 예. 너 때문에 공천 준 게 아니고 명태균 때문에 너 당신 공천 명태균 때문에 받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네가 해야 돼. 음. 의무감을 심어준 거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이 5선 의원입니다. 5선 의원. 그렇죠. 5선 의원이면 나름대로 굉장히 날고 긴다는 정치 여의도 바닥에서는 이렇게 많이 달고 달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달고 다른 분이 명태균에게 왜 세비를 절반을 떼주겠습니까? 일종의 지시를 받은 거죠. 지시를 그렇죠.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준 거 아닙니까 지금?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돈 준 거는 결국은 단순하게 무슨 여론조사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한 거에 대한 일종의 보답, 대가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명태균 씨는 내가 빌려준 돈을 네. 받았다라고 했는데 김영선 의원은 수십억 자산가인데 명태균은 본인 얘기하기로도 가스비가 몇 개월치 밀려갖고 못 낼 정도 난 생활고에 시달린다 그랬잖아요. 네.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이 9천만 원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자기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안 돼. 난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상식을 넘어선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진짠가라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을 이렇게 만드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라면 그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무슨 9천만 원을 빌려줍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저한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무슨 뭐 허경영의 여론조사를 뭐 내가 따와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6천만 원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 말하는데 이 모든 걸 다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현직 5선 의원이 세비를 떼줬을까? 이거는 지금 그 명태경 강혜경 씨나 그 김태일 소장이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문자만 했다 그러는데 이거 그날 만나는 날만 문자를 몇 번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은 돈을 준 것이다. 세비를 나눠준 걸 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9일 뒤에 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6월 22일 그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 왔을 때 네. 그때 만났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저희 보도한 다음에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네. 6월 22일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 우리 기자들도 모를 때 대통령 동선 우리는 뭐 직전 날이나 당일 아침에나 기자들한테 풀을 해주잖아요. 아주 멀리 갈 땐 전날 정도 해주겠지만 근데 이틀 전에 6월 20일에 대통령이 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주식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대통령이 갔다 오면 주가 뛰니까 그렇죠. 주식 실질적으로 하루 만에 5~6% 뛰었더라고요 당일에. 네. 그러니까 주식 사라. 라고 이제 권유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 기밀 사항인데 국가 기밀을 민간인 명 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는 그 녹음 파일로 100%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6월 22일에 강혜경 씨 얘기로는 그날도 김건희 여사가 같이 와서 김영선과 명태균을 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 때 같이 갔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네. 그 대통령 공식 일정이면은 보통 확인이 될 텐데 보통 제가 청와대 출입해 본 경험으로는 대통령이 지방 일정이 있는 경우 보통 저런 식의 순시 성격의 산업 현장 가는 경우는 여사가 거의 동행을 안 하는데 혹시나 동행을 했다면은 참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야겠네요. 그냥 그 명태균과 김영선을 만나기 위해서 뭐 갔다고 봐야죠. 그거는. 자기의 그러니까요. 일정은 없는데. 예. 예. 그리고 9일 전에 만났는데 왜 또 만났지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명태균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뭐 어떤 상의를 하러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얘기는 이 모든 얘기는 명태균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만 입 다물고 살았으면 이게 나오지 않을 얘기인데 모든 녹음 파일에서 저는 그래서 강혜경 씨 지난 월요일에 인터뷰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명태균 씨가 우리 강 국장님을 엄마로 생각하는 것 같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고 김영선이랑 싸우고 기분 나쁘면 나이가 왜 기분 나쁜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랑 무슨 일이 있었으면 또 그 얘기도 막 하고 그러고 보고를 받으셨네요. 보고를. 그러니까 본인도 이상하다고 뭐 이렇게 나한테만 자꾸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명태균 씨가 아무튼 그렇게 주변에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이유는 뭐
당연히 자랑하고 싶어서였겠죠. 과시하고 싶었고 맞습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 인정 욕구.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나 이런 근데 정도 본인도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과시를 해서 강혜경이 내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인정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신 분 아닌가. 나 지방 업자 아니야. 나 중앙 정치도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걸 강혜경 씨한테 이제 어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김영선 의원 공천은 명태균, 김건희 뭐 이런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걸 보면 그 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지금 대통령 부부 빼고 국민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가 이 두 차례의 그 비밀 만남에 대해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 그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강혜경 씨가 8번 주소 받았어요. 검찰에서 창원지검에서. 근데 이 사건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4번. 이 사건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고 검사한테 받은 게 4번이고 그 전에는 수사관한테 4번 받은 거예요. 수사관한테. 근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 문제가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작년 9월인가 수사 의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창원지검은 이 수사를 받아서 오선 의원의 2억 원이 넘는 지금 공천 헌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검사방에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안부에. 근데 그렇게 배정을 안 하고 통상 이게 수사과가 있습니다. 수사과. 네, 수사과가 수사과장은 한 서기관 4급쯤 되는 수사관 중에 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청 안에 있는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 수사관이니까. 그래갖고 그 수사관 중에 약간 베테랑 수사관들이 검사의 직무 대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검사가 하는 일을 하는데 그 검사의 직무 대리 수사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치자금법 액수가 큰 거는 통상 수사관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하는 것은 지난해 이제 명태균 스스로 얘기하기로 공직기강 비서관실, 대통령실 직원들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창원에. 왜 내려왔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명태균한테 너 김건희 여사 팔고 다니지만 경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관련 수사가 시작되니 그게 걱정돼서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갖고 배당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됐잖아요. 수사과에서 그걸 왜 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큰 선거 정치자금 문제, 억대 정치자금 문제, 더구나 5선 의원인데 저는 거기서부터 약간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나는 의심을 갖고 있고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 강혜경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근데 사실 그게 맞다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그 전에 그 사람들의 관계를 알았을 리는 없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이 움직여서 그 창원지검으로 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 이 수사가 잘못돼서 우리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렇다면 틀어막자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명태균이 검찰에는 손을 다 써놨다고 얘기를 했대요.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 검찰하고 얘기 끝났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강혜경, 김태율 소장한테. 근데 당신들 걱정할 거 없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걱정할 거 없으면 뭐냐면 김영선과 명태균이 저지른 범죄인데 명목상 대표는 김태율 소장, 바지 사장이고 회계 책임자는 강혜경이니까 너희 둘이 다 그거 덮었어. 라는 구도라는 걸 강혜경 씨가 캐치를 한 거죠 그때. 나 우리한테 지금 덮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김태일 소장님은 좀 늦게 하셨고 그거를. 근데 이분들이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처음에는 겁먹은 거죠. 야 이게 진짜 막 의원직까지 잃어버리면 내 직장도. 강혜경 씨는 그때 당시 그 지역 보좌관, 4급 보좌관이었잖아요. 그 직장도 잃을 수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욕을 약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창원지검 수사과에 가서 그 김영선의 요구대로 약간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거든. 이게 지금 완전 나한테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덮어쓰라고 하니까 억울하니까 이분께서 딱 든 생각이 이거였대요. 야, 진짜 살다 이런 사람들은 김영선, 명태균 같은 사람들은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이건 내가 폭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공직기강 쪽에서 만약에 창원지검을 내려갔다고 한다면 지금 봉지욱 기자님 얘기한 대로 그런 이유였다면 이거는 분명히 뭐 명태균 쪽이나 김영선 쪽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SOS를 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대통령실에서 움직였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예, 왜 굳이 갑니까 거기에 2번이나 갔다는데 그러니까요. 왜 갔는지 하고 가서 이 사람들이 가서 누구 만났는지는 검찰청 출입 기록에 있을 겁니다. 검찰청에 들어갔다면 네. 뭐 외부의 사람들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언제 있냐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라는 거는 그 친인척 관리를 하는 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뭐 대통령의 친인척이 누가 사고를 치고 다녀. 그래갖고 뭐 어떤 사건을 쳐서 검찰에 뭐 고소고발이 접수가 됐다. 그럼 통상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그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김영선, 명태균은 제3자의 사건인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내려가서 만약에 검찰청까지 방문했다라고 하면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것 자체가 범죄죠. 그냥 어떤 영향력을 압력을 그렇죠. 행사했다고 그러니까 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연루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파악하지 않고 내려갈 수는 없어 보여요. 네. 그 두 사람이 무슨 대통령 친인척도 아니고 무슨 어쨌든 간에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그러면은 강혜경 씨 진술을 받고 그거를 진술 조서에다가 적시했을 텐데. 제가 그래서 그걸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대북송금 사건 때 그거 있었잖아요. 제가 네. 여기서 방송했지만은 그 필리핀 마닐라 행사 때 북한 공작원 리오남이 와서 그렇죠. 예.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뭐 80만 불을 받아갔다. 근데 그 필리핀 마닐라 행사를 총괄했던 김모 대표는 저희 인터뷰에서 무슨 소리냐. 안 그래도 검사가 그거 자꾸 물어봐서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뭐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럴 동기가 없다라고 다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대북송금 수사 기록을 다 입수를 했잖아요. 이 김 대표가 8번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참고인 조사를. 8번 참고인 조사. 아니 진짜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했죠. 몇 번이나 했죠라고 했는데 조서에 없습니다. 그래 갖고 그 조서를 제가 그분한테 보내 드렸어요. 여기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적었네요. 이렇게 된 거죠. 말을 했는데 이거 적으면 나중에 탈의할 수 있겠는데 뺐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분 그렇죠, 진술했다고 뭐. 하시니까 네. 아니, 왜 아닌지 이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고 관련 자료도 냈대요. 근데 그거를 조서에서 빼버린 거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강혜경 씨한테 지난 월요일에 만났을 때 확인하셨냐? 조서 마지막에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열람하고 그때 뭐 그렇죠. 이제 도장 지장을 찍게 돼 찍죠. 있잖아요. 그렇게 예. 돼 있긴데 제가 말한 거 다 돼 있고 뭐 여론 조작, 뭐 공천 개입, 그 창원 국가산단 주제별로 해서 다 제가 진술했다는 건데 요 부분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김 여사가 그 김영선과 6월 그때 명태균 만났다는 거 플러스 두산 에너빌리티란 공장을 방문할 때도 만났다고 난 들었다고 했더니 검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언제죠? 그러니까 이분이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대통령이 2022년 6월 22일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오셨네요. 날짜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면 조서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이제 검사가 지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이. 근데 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검사가 이에 강혜경이 이렇게 답변하니까 검사가 이에 관련 기사 언론 기사를 검색하고 예. 다시 날짜를 다시 제시해서 물어보자. 예. 그때가 맞습니까? 그러면 강혜경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조서.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확실하게 어쨌든 조서에 그렇게 분명히 적혀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검찰이 뭐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그 찢어버리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재판에 제출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대북송금 때도 보면 뭐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안부수란 사람이 갖고 왔는데 진짜냐 왜 갖고 왔냐 어떻게 된 거냐 안 물어보잖아요. 네 하고 그냥 끝나. 더 이상 안 물어보죠. 검사는 엄청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불리한 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뭐 사줬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그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만약에 이제 반대 상황이었다면 뭐 계좌를 추적하거나 왜냐면 그 집이 19억 5천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좌 19억이 뭐 그냥 어디 무슨 뭐 잔돈도 아니고 큰 뭉칫돈이 움직이는 흔적을 발견하면 그건 다 밝힐 수 있는 건데 그 대통령 부친 집을 사준 거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물어보고 끝났어요. 대장동 수사 때도. 그때는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수사했던 걸 보면 윤석열이 될지 이재명이 될지 모르니까 검찰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근데 그런 거듯이 검찰이
자 의지를 갖고 파악하고자 하는 거면 난리를 치죠. 압수수색도 하고 뭐 여러 번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겠죠 아마. 예. 자, 대통령 전용 열차도 사실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예. 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이용해서 단독 지역 일정을 했다라고 하면 네. 거의 대통령급 예우를 받은 건데 이게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은 그 자체로 문제죠. 음. 그 자체로 문제죠. 그럼 왜 그렇게 갑니까? 음. 그래. 열차는 지금 아니 무슨 뭐 방탄 차량, 고급 차량을 타고 갈 수도 있는 건데 모르겠네요. 전용 열차는 아마 그 기준이 사용 예규나 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알려진 거로는 산부요인만 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하고 산부요인. 네, 산부요인만 탈 수 있다는 건데 뭐 대통령이 허락해서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사실은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일 있고 몇 달 후에 나토 그 순방 갈 때, 나토 회의 순방 갈 때 이원모 비서관 인사 비서관의 부인 네. 민간인을 네. 태워가지 자생한번병원. 않습니까? 자생한번병원의 네. 그 따님이라는 분. 네. 그분을 태워갔다가 MBC한테 걸렸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뭐 나중에 뭐 당선인 비서실에서 일을 하고 어쩌고 해봐야 그분이 그 순방에 따라갈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때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였습니다. 자기는 검사 생활을 오래 해서 공사 구분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해요.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근데 현실은 정반대인 거죠. 공사 구분이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된 거죠. 공사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있고 대통령 그 에어포스 1에 민간인을 내가 친한 민간인을 태워간 겁니다. 뭐 김영선 의원이야 국회의원이니까 그나마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더라도 명태균 씨는 전혀 공적 지위하고는 상관없는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같이 타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땐 그냥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가기 위해서 전용 열차를 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근데 거기서 심지어 이 명태균 민간인을 불러다 거기서 회의까지 했다면 대통령이 무슨 공적인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부인이 사적인 만남을 전용 열차에서 했다는 거는 위법의 소지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뭐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일상적인 문자 몇 차례 주고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뭐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 됐네요. 저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돈봉투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거의 이제 시작일 뿐인 것 같고 보니까 작년에도 많이 만난 적이 있더구만요. 작년에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명태균이 그날 만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막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작년 8월에도 만났더라고요. 작년 8월 명태균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만나고 그렇게 좀 자기를 도와주고 했던 사람한테 이게 명태균 얘기는 그거였거든요. 그냥 내가 선거 도와준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다. 그 한마디만 했어도 자기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약간 대통령실에서 뭐 이제 정치 브로커다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옛날 그 형사처벌 전력이 갑자기 막 언론 기사에 나오니까 이분은 대통령실 윤핵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러는 거다. 저한테 그러길래 아니요 그거는 대통령이 생각이겠죠.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까지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옹호하고 믿음의 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갑자기 그 얘기 하니까는 이제 오늘 그 김혜경 이재명 지사 부인 그 10만 네. 4천 원인가요? 그 경기도 법인카드 쓴 거에 대해서 법원이 1심 법원이 150만 원 벌금을 내려는 선고를 했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 준 거는 그냥 교통비라고 명태균 씨는 주장을 하죠. 그럼 그거는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참 궁금해져요. 네? 이명수 서울의 기자를 코바나 컨텐츠로 불러서 유튜브 관련 강의를 시킨 다음에 그 금일봉 그렇죠. 5만 원 줬죠. 105만 원 줬잖아요. 네. 명태균 씨도 500만 원. 그러니까 5자를 좋아하더라고. 5차를 좋아하는 건가요? 오방 뭐 이런 주술적인 것도 있다는데 뭐 그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명태균 씨가 가서 선거 전략 강의도 했다는 데잖아요. 그 네. 코바나 컨텐츠의 회의실인데 이명수 기자와 명태균 씨가 한 2주 전인가 둘이 만났습니다. 둘이 만나서 그 코바나 컨텐츠 안에 구조를 서로 얘기해요. 그게 영상 파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태균 씨는 거기를 가본 게 확실한 거죠. 이명수도 가보고 서로 간에 이제 딱 기억이 일치하고 구조나 뭐 책상이 어디 있고 어디가 뭐 있고 저기 옆에 안마 의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둘이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당연히 거기를 여러 차례 갔다는 거는 그렇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돈을 줬다는데 이제 사실은 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뭐 3억 7,5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못 받아오고 돈 봉투 하나 받아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명태균은 금액 확인을 안 해주고 있던데 받은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선 이제 선거 기간이어서 경선 기간이었지만 네. 경선 기간에 특정인에게 선거 전략 어떤 강의를 하게 하고 뭐 그 대가로 줬다든지 500만 원을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좀 대비적인 장면들이 좀 연상이 됩니다.